안녕하세요. 저는 단대국어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다닐 배인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의예과에 입학 예정인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부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의예과를 다닐 예정인 이민우라고 합니다. 어린 후배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가 되면 막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은가. 그 시중에 막 이런저런 뭐 설들이 있어요. 뭐 일반고를 가서 뭐 가는 게 좋다. 그다음에 좋은 학교 가야지. 그다음에 뭐 음식 맛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본인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본인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했던 기준, 그 다음에 어떤 최종 결론 어쨌는지 한번 쭉 한번 얘기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 아무래도 3년 동안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등하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집과 가장 가까운 학교로 선택을 했습니다. 훌륭하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또 단대부를 다니게 됐는데 학업 분위기도 좋고 되게 시설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대부가 주변의 다른 남고에 비해서 비교적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짧은 역사지만 이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선구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저도 사실 인서랑 비슷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웠고 저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거기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거의 다라고 봤어서 그냥 가장 가까운 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단대부 학식 맛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우리 준석이도 할 말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치동에 있는 단대부중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강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단대부중을 졸업하고 대강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탈대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 기숙사 있어요? 네, 기숙사 있긴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많이 걸리는 건 또 아니네. 네. 근데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대광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제가 단대부중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너무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대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자사고기도 하고 이제 학습 환경도 이제 조성돼 있고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대원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석이 선택은 뭐지? 그러니까 압박된 그 3년보다는 조금 열린 공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곳? 네.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쪽을 선택한 것 같고, 그것도 훌륭한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인서나 민우 얘기할 때 뭐 집 가까운 거, 그럼 걸어서 한 10분 내외? 네, 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나는 아주 멀리 간 줄 알았는데 30분이니까 그 정도는 또 좀 해볼만 하잖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막 무슨 뭐 멀리 기숙사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가봤어요. 네. 그럼 가서 느낌이 좀 또 기대와 같은지 다른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기대와 같았는지 달랐는지부터. 인선 아까 뭐 매우 좋았다고 했던 거 기대 같고. 이상이었어요. 기대 이상. 민우는 어때요? 저는 학교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니까 진짜 다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대치동 한가운데 있으니까 다들 진짜 빡세게 하는 게 느껴져서 처음에 되게 쫄았어요. 1학년 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쫄았던 기억이 진짜 있다는 말은 알고 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네.
아, 그 좋아요. 이야기가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 네. 준석이는 이제 좀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네, 내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긴 뭐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압박감이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진학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대원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좀 적응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주는 좀 좋은 면이 그 학교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 민우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쫄았는데 이거는 보통 내신을 얼마나 챙길지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저도 그랬고 또 강남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수시 챙기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다들 정말 잘하는 친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진짜 1학년 때 살짝 겁을 먹고 저도 많이 쫄았었고 그래서 진짜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 한 번 하면은 등급이 막 두세 개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았어서 사실 1학년이 끝났을 때 제가 이제 수시를 더 이상 챙기는 게 의미가 없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진짜 겁먹어서 이런 시험을 2년 더 본다? 그때는 진짜 상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이제 어느 날 제 아빠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나 수시 더 이상 못 챙기겠다. 이제 진짜 정시만 지금부터 하면은 정시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딱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싶다. 왜냐면 정시도 엄청 높은 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시를 난 지금까지 봤을 때 네가 정시를 열심히 할 거라는 보장도 못 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번 2학년 시작할 때였거든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그걸 믿고 정시로 그냥 수시 버리는 걸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부담을 빼고 그냥 진짜 공부만 하는 모습만 보여야겠다 해서 그 시험을 진짜 열심히 봤고 근데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내신 성적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좀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서 진짜 겁을 안 먹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막상 보면 진짜 별거 아니다. 그냥 서로 쫄지만 말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신 따기도 훨씬 편해졌던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민우 아버님은 진짜 무슨 교육 상담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가장 멋있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보통 나 이제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가려 하면 부모님 마음 중에는 그래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정시하자 해서 물러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야 열심히도 안 해놓고 뭔 잡설이야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쪽이 이렇게 둘로 갈리는데 민호 아버님 한 번 더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게 딱 보이면 이 선택도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게 사실은 노력, 그다음 선입견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진짜 내 최선을 다해보는 거.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결과는 거기서 올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꼭 저런 정도의 그 엄격 정돈된 말들을 곱씹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우리 준석이는 저는 내신이 거의 퍼펙트할 것 같은 기대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사실 뭐 이 친구들처럼 이제 단대부고만큼 저희 학교가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절대로 이제 그렇다 해서 저희 대강고등학교 저희 학교를 만만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선택인 것 같고 이걸 지켜보는 중학생 후배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자사고든 뭐 어쨌든 지근거리 학교든 좋은 환경 이건 뭐 누구나 선호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쁜 환경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얘기를 더 나누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내신이 있는 거고 우리 민우 얘기도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왔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 그 학교들에서 수능 레이스를 하는 데는 얼마만한 그 도움? 뭐 이런 게 있었을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수능까지 가는 레이스에서는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살짝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내신 버리고 정시에만 집중한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내신을 안 챙겼던 친구 중에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딱 느낀 게 있는데 결국 공부라는 게 경험이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를 풀고 이런 시험을 보고 또 결과를 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조금씩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경험치를 쌓는데 가장 좋은 게 내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는 정시로 들어갔지만 수시를 3학년 1학기 때까지 놓은 적이 없어요. 진짜 최대한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시를 쓰지 않았지만 결국 거기서 온 경험들이랑 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이니까 좀 여유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도 많고 과학 탐구나 아니면 뭐 국어 수학도 많이 본 내용들 다시 수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내신을 아무리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진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라면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좋아요. 보탤 얘기 있나요? 저도 저도 민우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수시와 정시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비중의 문제 같아요. 어느 것을 하나 버리고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전형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수시 전형을 생각한다. 그러면 수시 정시 비율을 뭐 8대2 그러니까 아예 정시를 0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시도 비중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면서 수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시에 반영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고 어떤 그 민우 말처럼 어떤 연습을 하는 시험을 연습하는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그 시간 제한에서 어떤 시험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때는 내신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흩어지게 되는데 내신은 매 분기마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이제 몸에 배면 이제 정시 공부할 때도 또 태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교실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 후배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신세계일 거 아니에요. 자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실에 갔어요. 분명히 그 교실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부터 못하는 친구도 섞여 있는 거고 열심히 하는 친구부터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교실 분위기는 어땠는지 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잠깐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 많이 쫄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쪼는 게 어떤 거냐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걸 못 풀겠다 이것도 있지만 옆에
예를 들어 옆자리에 잘하는 친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나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를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한다. 그래야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걸 계속 강박에 빠지면 진짜 부담이 강해져서 평소에 푸는 문제도 다 그냥 아무것도 못 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바꿨던 게 뭐냐면 옆에 더 잘하는 친구가 있고 같이 시험을 봐요.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모의고사를 보거나 시험을 볼 때 계속 그 친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한 만큼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네 최선을 다해라. 오케이. 이게 어디 뭐 어떤 올림픽 운동선수가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봤던 건데 그 마인드셋이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는 네 최선을 다해라. 나보다 잘 보든 못 보든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대신 나도 오케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남들을 아예 의식을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딱 2학년 때 그 변화에 힘입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랑 당연히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학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히 그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학업 생활하면서 그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놀 땐 놀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놀 땐 재밌거든요. 같이 놀기에는. 준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서 말에도 좀 동의하긴 하는데 어떤 자신의 이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고등학교가 3년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대입을 위한 장기전인데 그 자기가 속한 환경이 되게 풀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축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공부에 대한 마음이.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자기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뚝심을 지키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아련하게 내 고등학교 시절도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고등학교도 어쨌든 좀 빡센 고등학교였는데 왜냐면 제주도에서 잘하는 친구들만 모이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나는 나도 처음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우리 반에 물론 아주 노는 애도 있었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의고사 보면은 한 40분 만에 다 풀고 자는 애가 있었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걔는 만점이야. 그럼 아직 일단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 게임 우리가 치르는 이 공부랑 뭐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수능이든 이 모든 게임은 내 친구랑 격투기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 기록되지는 나의 싸움일 뿐이지 오히려 친구는 동료에 가깝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가는. 그럼 걔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박수 쳐줘야지. 근데 걔는 노력을 별로 안 했어. 저건 꺾어봐야지. 뭐 이런 느낌은 있지만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진짜로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같이 진짜 열심히 주고받았던 라이벌처럼 했지만 친구처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남더라고요.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추억 속에도 그게 있다. 격투기가 아니다. 공부하고 수능 시험 보는 과정이 결국은 경쟁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과정 중간에는 다 열심히 같이 하는 동료들이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드는 상태입니다.